어쩌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장수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슬기롭게 노후를 지낼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지식에 대한 욕구를 버리지 말아라.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은 나와 다를 수 있다. 걔는 나하고 틀려 그러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장수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사람 없어요. 각자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세 끼 밥도 못 먹던 나라가 세계가 K자만 들어가면 주목하는 K-팝, K-드라마, K-뮤직, K-푸드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는 90살까지 사는, 어쩌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장수시대가 온 거죠. 이 장수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슬기롭게 노후를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테마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오래 살으라고 빌어줬어요. 그거는 당연히 장수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60 환갑을 맞았을 때 월급 못 받는 나머지 인생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재앙일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장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수가 재앙이 안 되도록 하려면 1. 환갑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2. 장수 시대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이런 거를 고민하자는 거죠. 한국인들은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5천만이 다 자기가 잘하면 한국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류에 빠지는 게 한국 여자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국 여자가 어디 있어요? 2,500만 명이 한국 여자인데 한국 남자들은 이래. 의미 없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냐?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고, 나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오늘 같이 갖자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거는 없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40세 기자가 쓴 게 있어요. 최소한도 노후에 괜찮게 살려면 7억 원은 있어야 된다, 현금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7억 원까지는 아닐걸, 5억 원은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4억 원밖에 없어요. 야, 큰일 났네. 그러면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커피 하나 낼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다 없다? 주변에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월급이 끝났을 때 또는 환갑을 맞았을 때 손에 쥔 돈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젊은 기자가 노후에 제대로 살려면 7억 원은 5억 원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 자기는 준비됐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과욕을 부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때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를 항상 잊어버릴까 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하고 산수예요. 국어 시간에 주제 파악을 배우고 산수 시간에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분수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려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옷 입은 거는 멋있게 차려입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 하는 행동을 보면 품격이 떨어진다면 좋은 옷 입고 멋있게 생기면 뭐예요? 거기에 마음이 따라가 줘야지. 내면이 더 중요하다. 제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친구들은 70이 돼도 뭐 야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스트레스 해소다 그러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가급적이면 나이가 들면서 적어도 존댓말은 아니라도 그렇게 하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입이 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 나는 그런 건 절대 꼴 못 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의견은 나와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틀렸다 그러잖아요. 걔는 나하고 틀려 그러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틀리다의 반대는 맞다예요. 그게 같다의 반대는 다르다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
오래 산다고 하는 거는 평균 수명을 죽는 날까지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0세까지 산다, 뭐 84세까지 산다, 죽는 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병원에 침대에서 뭐 1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요양원에서 뭐 오래 사는 게 그거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이란 몸과 마음의 건강인 거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릇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결국 몸은 그릇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정신도 중요한 거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노후를 맞이할까 하는 거를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AI에 관한 질문이에요. 나이 든 사람한테 AI를 이야기하면요, 에이 나는 그냥 살다 갈래 그래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손자가 무시해요. 더 중요한 거는 AI를 내가 공부해서 써먹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결국은 즐거움이라는 게 새로운 거를 깨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공자님의 논어의 첫 문장이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화, 배우고 때로 익히는, 학습이라는 단어가 논어의 첫 문장에서 나온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까 불력 여로와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로 익히는 그 기쁨이 장수시대에 노후 대비에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나 AI를 가지고 뭐 월급쟁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공부했기 때문에 손자한테 무시 안 받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고 에이 나도 해야 되겠다가 AI다 이거예요. 지금 무지하게 가르치는 데는 많아요. 가르치는 데 가기 싫으면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전부 스마트해져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배움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뭐 하려고?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돈, 밥 전에 내가 배움에서 얻는 기쁨, 학습의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시에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는데 16살인데 애늙은이가 있고 60세인데 아직 지적 호기심,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면 여전히 청년일 수 있다네 하는 게 사무엘 울만의 유스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에 대한 욕구, 그거를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스테이 헝그리, 항상 갈구하라, 지식에 대한 욕구를 버리지 말아라, 스테이 헝그리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새로운 거를 배우는 자세로 하고, 배워서 뭐 할 건데, 배워서 남주자가 내 모토예요. 그러면은 이 사회가 조금씩 더 지식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운 거를 내가 나눈다고 해서 내게 하나도 안 줄어요.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가 바라는 거를 성취하는 데서 얻는 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걸 가질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겠다고, 더 돈을 많이 벌겠다고 행복을 희생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행복지수는 뭐냐면, 행복지수란 자기가 바라는 걸 분모로 하고 자기가 성취한 걸 분자로 했을 때 행복지수예요. 내가 10개 바랬는데 8개를 성취했으면 행복지수는 80이겠죠. 그 사람은 뭐를 고민하냐 하면 성취하지 못한 2개를 성취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고민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에 2개를 다 성취했어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높아진 사람 꼭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 바라는 게 10개에서 20개 늘어버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지수가 5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 분수예요, 그 행복지수도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바라는 거를 조절하는 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나만큼 힘든 사람 없을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 힘들다고? 내 힘든 거 좀 들어볼래? 이러거든요. 근데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인, 고통, 균등의 법칙.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만인, 고통, 균등의 법칙이라고 농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진짜 힘든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진짜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가르쳐요.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아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인생 자체가 모두 비교하는 건데 내가 70 먹은 할머니한테 40살짜리 아들이 태어날 때 몇 킬로였냐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다 기억해. 왜냐? 태어날 때 우리 애가 튼실했는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그런데 비교하되 나보다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 위안이 되잖아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힘들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사실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을 도우라고? 내가 말하는 도움이라는 거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단어를 꼭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배려는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예요.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식당에 설렁탕 집에 가서 가끔 들어요. 옆 테이블에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그럼 식당 종업원은 인격이 없습니까? 돈 들어갑니까? 그런 식의 배려가 너무 없어진 거예요, 이 사회에. 그래서 나는 진정한 행복이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심한 사람은 또 그래요. 주문받고 돌아가는 종업원의 등 뒤에다 대고 조선족인가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선족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 조선족은 독립운동하러 간, 하얼빈에 간 우리 독립투사의 손녀딸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살면서 나보다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게 어떻게 슬기로운 노후 독립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필요한 거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되고 5만 달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보다 나은 사람이 보다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거, 이거를 회복해서 조금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원래 주제입니다. 저는 원래 깡촌놈 출신이에요. 제가 한국전쟁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 계셨어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휴가도 못 오고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졸지에 청산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 어느 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그 집 안 택했을지 몰라요. 근데 태어나고 좀 커보니까 아버지 안 계신 거예요. 호르몬이 외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집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언제 불러갈지. 그래서 삶이란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삶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버스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죽는 데스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B와 D 사이가 인생이에요. B와 D 사이에는 C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이란 선택인 거예요. 내가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기도한 게 아니고 태어났는데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 태어난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을 제대로 살 건가를 고민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